안녕하세요. 저는 성모자의 드림일에서 자립전담 요원을 하고 있는 김윤현입니다. 네. 처음 PPT 준비할 때 전하고 싶은 문구 하나 혹은 뭐 사진, 그림 이런 거 요청받아서 마침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노동사목 하시는 수녀님이 계신데 그 수녀님이 마침 이 과제를 받기 이틀 전에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묵상할 거리가 많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보고 뭐 화이팅하는 하루 되세요 이러고 받았는데 처음엔 뭐지 십자가만 보다가 밑에 글씨를 보니까 기를 쓰지 말고 마음을 쓰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 원장님도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아이들이 막 정말 너무 막 정말 오늘 살고 내일 없는 것처럼 막 놀고 사고 치고 장난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막 보시면서 아유 쟤는 저게 재밌지 저게 행복하지 근데 나도 저렇게 아동바동 살고 있을 텐데 하느님께서도 아유 마르타 너 그렇게 아동바동 살아 어떡하니 이러고 마음 아파하실 것 같으다고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머물려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쓰고 살고 있나? 혹은 개인적인 제 삶에서도 내가 마음을 쓰고 살고 있나? 혹은 없는 기운 없는 기운 있는 기운 다 다글다글 긁어서 지금 기를 쓰고 살고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고요. 처음 소장님 뵙고 저희 일권형 모임 시작했을 때만 그 전에 일권형 모임 할 때만 해도 저희끼리 한숨 쉬는 그런 회의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회에서 원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서울시가 될 수도 있고요. 보건복지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원의 손길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요만큼 해주시고 이만큼을 원하는 그런 지표들도 있고 조건들이 있어 참 되게 많이 답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소장님을 만나고 조금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그럼 이 마음을 좀 왜 근데 여기서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좀 알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제 생각에서 시작된 게 우리가 책 쓰는 시간들이었어요. 사실 2년 동안 썼는데요. 그 2년을 오로지 매일 이거에만 매달리진 않았지만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책을 쓰면서 또 내가 해봤던 걸 생각을 하고 잠시 좀 바쁜 거에서 멀어지는 약간 좀 내려놓고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시간들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를 쓰지 않고 마음을 쓰고 살고 싶어서 썼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써서 선물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은 길을 주는 것도 참 좋은데요. 우리가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대로를 마음을 쓰면서 살고 싶으면 아이들은 돈으로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도 돈으로 크진 않았거든요. 부모님들의 마음, 주변 사람들의 마음,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를 믿고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마음과 좋은 기운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저의 이런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 넌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좀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립전담 요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책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책 내용은 따로 소개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또 하라고 해서 저는 좀 무식하지만 어머나 네 3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3 참 좋아하잖아요. 기회도 3, 4번, 가위바위보도 3, 3판. 3은 저희 아이들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들 뭐 몇 명당 보육사 몇 명, 이 조건이 참 많이 좋아졌는데 이 조건들이 자꾸 기저귀 차고 젖병 빨고 있는 아이들한테만 맞춰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사람의 손길이 정말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내 마음을 좀 들어주세요 할 만한 요 나이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보육사 이모가 참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도 한 집은 여자아이들 공동체인데요. 그 유치부 아이들 5명에 초등부 1명에 중학생 1명에 고등학생 3명 이렇게 해서 한 10명에서 11명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그러면 유치부 아이들이 5시에 기원하는 그 순간 이 큰 아이들은 이모 손 한 번 잡아볼 수 없는 시간들인 거예요. 특히 오늘도 저희 한 어린이집이 지금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휴원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오늘 일찍 귀가하는 초등학생도 이모한테 이모 오늘 학교에서요 이 말을 꺼내서 뭐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나이에 관련 짓지 말고 뭐 만 3세부터는 뭐 얼마, 만 5세부터는 뭐 얼마 이거 말고 우리 모든 아이들 3명당 이모 1명 이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학교 다녀와서 뭔가를 좀 쫑알쫑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 얘기 속에서 분명히 혼날 거리도 있을 거예요. 그건 네가 숙제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한번 쿠사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 먹고도 잘하거든요. 저희 기관의 그 자문위원이신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는 양육자의 감탄을 먹고 산대요. 근데 감탄해줄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이라든지, 첫 발걸음 걷는 순간이라든지, 혹은 매일 받아쓰기 빵점만 맞다가 30점 받아왔을 때 감탄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좋아하는 이 3자를 기억하고 좀 이렇게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자라는 데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서 3자를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시 아동복지협회 네. 네, 회장님과 간사님들과 팀장님과 그리고 소장님과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하고서는 막 써놨는데 막상 윤현쌤 얘기 듣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는 늘 사례 관리 숙제 받는 느낌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다가 소장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내가 자립지원 전담 요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치관과 생활시설 직원으로서 또 나는 그냥 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을 했었던 예를 들어서 뭐 봉사를 받는다거나 그랬을 때도 그냥 직원으로서 봉사자를 받았다면 조금 회의를 하면서 나는 아이들을 위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직처럼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진행하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듣다가 거기에서 7살에 왜 베란다 배관통해서 탈출한 아이가 센터에 갔는데 그렇게 양육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양육자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많은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이 원가족으로부터 이제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시설에 오잖아요. 근데 그 시설에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유대 관계를 가지는 그 시간에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공격받으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 와중에 미취학 아동 케어하시느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그 시기에 발달이 조금 되지 않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지적장애의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자립이 조금 더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 시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양육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이나 뭐 임상 선생님들이 따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양육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요 책을 마무리했었고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명보육원 자립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책을 잘 안 읽고요. 지금도 잘 안 읽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신문은 보는데 신문도 이제 한 부에 4,000원 한 달에 한 4번 볼까 말까.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졌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은 또 이제 글을 쓰시니까 저도 글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글을 쓸까 하다가 이제 평소에 제 생각,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이제 쉽게 한번 이제 표현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총 4개의 글이고 이제 한 글은 이제 서울보육원 저희 해명보육원 모습 그 소개한 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캠프 갔다 온 거 그리고 고등학생 위주로 그 숙소의 공동체 생활을 하기보다는 이제 단독으로 그 그룹홈 형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 글을 한번 읽어드릴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제가 잘 쓴 글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사진은 이제 저희 보육원 설명에 대한 이제 그 사진이고요. 1946년도 이제 해명보육원 지금은 종로 해야동, 명륜동, 해명이 그렇게 이제 이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986년도에 이제 새로 건물 지었을 때, 그리고 저희 시흥동에는 이제 1966년에 이제 저희 해명보육원에 이사가 왔었고요. 예. 그리고 예, 마당 이제 저희 금천구 시흥동이 골목이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저희 보육원 근처에는 놀이터가 정말 없습니다. 놀이터 한번 찾으려면 한 1km 정도 좀 가야지 이제 있고, 이제 바로 근처에 한 300m 거리에 이제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라서 거기 관리원들이 이제 좀 예, 눈에 띄면 이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저희 보육원은 아이들이 이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쓴 글에 이제 종교 행사 활동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안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 법회 행사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저기 써온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선생님들의 글을 보니 제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만나는 다른 시설 선생님들의 글을 보고 평소에 제 생각과 비슷한 부분, 그리고 미처 놓치고 있던 부분 등을 확인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시설 아동들에게 부족한 선생님으로 인해 미안한 마음도 들게 되었습니다. 아동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는 해명보육원 자립지원 전담요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 꿈마을 자립 담당 박민경입니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으면서도 긴 시간인데 참 우리 그 안에서 많은 나눔이 있었고 많은 선생님들과 교류가 있었고 또 많은 이제 나름대로 지지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위로를 참 많이 받았던 시간들이었고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글을 통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참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그냥 새벽에 딱 눈이 뜨면서 생각났던 글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아이들이 많은 나눔 속에 살아가지만 그 나눔이 감사한지,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참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참 많은데, 참 그런 나눔들이 선하게 오는 만큼 우리 아이들한테도 선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참 많이 들었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삶을 배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 다른 건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 만족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선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참 자립의 과정에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초대하는 그 마음으로 글을 담았습니다. 사실은 글을 보면서 제가 저희 어떤 어릴 적 생각도 들었고, 참 그러한 삶 속에서 제가 부모님을 참 감사하는 마음을 새록새록 들었어요. 사실은 모르고 살았던 내 그 어릴 적이 참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힘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모든 그 시간들 속에서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저희들 한자 한자 사실은 제가 글자를 보다 보니까 좀 틀린 부분도 많기도 하더라고요.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잘 이해해 주셔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모두가 공감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자립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좋은 발전된 어떤 방향들을 잡아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잘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든아이비 이진선이라고 합니다. 네, 되게 많이 긴장되고 떨리네요. 제가 그 자립 전담요 회의를 가장 좋아했어요. 일하면서 힘들었는데 이제 이 회의에 나오면은 이제 많은 선생님들하고 함께 자신의 일을 이제 고민도 털어놓고 잘 됐던 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다음에 소장님이 솔루션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책을 쓴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쓰면 좋을까 곰곰이 고민도 하고 목차랑 주제를 검토를 하면서 일단은 제가 자립 전담요원을 처음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쓰자라고 해서 그거를 썼고, 그다음에 이드나이빌에서 근무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했더니 좋더라. 그다음에 내가 이런 거를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자립이 이거다라는 주제로 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은 이거는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부분도 썼고, 그 아이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내가 사실 이랬다라는 주제로 이제 글을 쓴 거를 실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 일하면서의 쭉 과정들을 담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나중에 보고 부끄럽기도 했지만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글에서 쓴 걸 하나 인상 깊었던 글귀를 썼는데, 일단은 아이들을 지도를 하면서 이게 꼭 옳다,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법칙은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 사는 인생인데 잘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엄마가 잔소리하고 막 이제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 엄마를 막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자립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담당 선생님들이 지도를 했을 때 내가 그때 엄마가 나를 잔소리처럼 했던 것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서 그랬구나라는 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 자기가 이게 살아온 대로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하는 면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안 좋은 거를 계속 되풀이한다든지 그런 걸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좀 그 좋은 참된 가정의 모습 그런 거를 많이 심어줄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좀 선생님들하고 다 힘을 합쳐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책에 이런 문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저희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랑 그다음에 다른 사무실 선생님들, 뭐 모든 자원봉사들이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좀 부끄럽지만 글을 읽어주시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잘된 거를 좀 더 인정을 해줘야겠구나라고 많이들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혜원 정은비입니다. 넘겨주시면. 네. 제가 생각하는 자립은 이제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적었고요. 그 밑에 꿈과 사랑이 가득한 성혜원이라고 적었어요. 저희 집에 전화하시면 꿈과 사랑이 가득한 성혜원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을 이제 아이들을 보면 한번 저희 집에 와 보시면 아이들을 만나시면 정말 꿈과 사랑이 가득한 성혜원일까 하시면 그 답은 아이들의 얼굴에서 아이들의 미소에서 이제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립은 이제 결정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 결정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자립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로, 주거, 직업, 소비, 뭐 동아리, 취미.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전세를 구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전세를 구하고 또 그 다음에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집을 구해야 될 때 아이들이 이제 집을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전세 자금이 없거나 하면은 그럴 때 아이가 저금을 해야 돼. 뭐 50% 이상 저금을 해야 돼. 그래서 저금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급이 1,0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럼 그거 그냥 정기예금 넣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차 살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결정들 내가 이제 물론 조언은 주변에서 듣긴 하지만 결정을 이제 스스로 내리는 것 그리고 이제 선택의 기준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의 삶이 늘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또 부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완전 부정일 수 없고 완전 긍정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 삶을 통해서 이제 어느새 거울이 돼서 내 삶의 선택 기준에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주 양육자로서의 영향력이 그분들의 생각, 말, 행동,
습관 이게 아이들한테 이제 영향을 미쳐서 가끔은 애기들의 표정에서 선생님의 표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아이들이 스스로를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그리고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다는 것도 자꾸 수정해 가는 거죠. 실패도 하고 또 성공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사고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끔 이제 부정적이더라도 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수정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선택의 책임을 배워가는 것 그렇게 적었고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끄럽지만 읽겠습니다. 혼자 결정하며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두렵고도 불안한 일입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더라도 조언을 해주고 인생 경험을 들려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 주체가 내가 되는 것 그것이 자립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상록보육원에서 온 허진석 자립지원 전담위원이라고 합니다. 벌써 끝났나요? 먼저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자립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이 업무를 시작한 지 저도 이제 한 7년째가 됐고요. 처음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여태까지 회의를 참석하면서 아마 중앙 쪽에서 하는 워크숍 때문에 한 번 빠진 거 외에는 다 이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일단 원에서 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 한 번도 뭐 문제를 말씀하신 적이 없고 일단은 이런 회의나 역량 쪽으로 필요한 부분은 항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서 이렇게 나와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책을 쓰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많이 긴장이 되는데 막 내용이 막 헷갈려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2년 정도 저희가 책을 쓰면서 최근에야 원장님께도 책 쓴 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솔직히 책을 쓰면서 이게 되게 저희가 책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고 뭐 다들 내용도 비슷할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들고 여기 오시는 선생님도 알겠지만 책 읽어보시면 저게 책일까? 저게 무슨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자립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것도 있었네 이랬었구나 라는 부분을 조금은 좀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쓰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내용 정리하면서 제 글보다는 역시 다른 선생님들의 글을 통해서 저도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고요. 보육원에 있으면서 가장 저도 이제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거나 할 때마다 가끔 느끼는 게 보육원 아이들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 학교에도 50명이면 그 안에 일진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공부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왕따 당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좀 여러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물며 보육원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아이들도 저희도 한 80여 명 정도 아이가 생활했었는데 분명 그러면 그 중에 분명히 사고 치는 아이도 있을 거고 문제를 일으키고 공부도 못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유독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 보육원에 있어서 그렇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서 항상 그분들한테 여기 있는 아이들도 그냥 일반적 가정에 있는 아이들하고 똑같다. 단지 확률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여기에 있을 뿐이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라는 부분은 항상 그분들에게 꼭 제가 항상 말씀하는 부분이고요. 또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고3 아이들이 이제 퇴소를 하면서 나갈 때 이제 보통 집 같으면 아이들이 20살 넘고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그때까지도 결정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고 대학을 가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학교 생활하다가 20대 중반 후반에도 이제 그제서야 이제 내가 뭘 할지를 결정짓는 아이들이 많은데 안타깝게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쯤 됐을 때는 이제 나갔을 때
취업은 어떻게 할래? 대학은 어떻게 할 거니? 무슨 대학을 갈 거니? 나가기 전에 대학을 못 가면 취업은 꼭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아이들을 조금 강요하는 부분이 안타까우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 아이들이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조금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정말 이 친구들이 그런 울타리가 있고 가족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빨리 모든 거를 결정 내리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내용을, 쓴 내용을 가지고 할까 아니면 할까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자립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2012년도, 13년도에 이제 아이들하고 갔을 때 퓨어로 이제 나름 갔는데 제목은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생각하다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저 존자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오직 나만이 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저게 존귀하다, 높다의 의미로,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아래 내가 되게 존귀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석가가 태어났을 때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그런 부분은 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내가 스스로 자기가 존귀하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비록 들어왔을 때, 보육원에 들어왔을 때는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학대든 뭐 부모를 기하든 전혀 부모님을 모르고 오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왔지만, 나가서 생활할 때는 그 어디서도 내 스스로가 되게 존귀한 존재로서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스로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저런 문구를 되게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글을 쓰면서도 2년 준비하면서 거의 마지막에 가서야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좀 많이 썼는데, 핑계 아니면 핑계기도 하지만 그 덕택에, 그러니까 솔직히 글 쓰면서 어려웠던 게 아니라 그 글쓰기 전 과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쓰면서 7년 동안에 다름 아닌 그 과정들이 있었고,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쓰다 보니까 쓰는 거는 어렵진 않았는데, 그 내용들이 분명히 다른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는 다 비슷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창피하기도 했지만, 글이 나오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솔직히 오늘도 되게 걱정하면서 되게 창피한 마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존귀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성심원에 근무하는 황혜옥입니다. 이 문구는 이제 퇴소 후에 만 4년 만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돈 10원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애가, 선생님 저기 일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다 보니까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중에 처음에 이제 퇴소할 때 저희가 정착금을 모으면 통장을 다 내놓잖아요. 점검을 먼저 했었어요. 혹시라도 또 어떤 적금 통장이 있는데 애들이 모르고 있을까봐. 그러는 와중에 CJ 통장이 살아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통장을 가져가서는 디딤시아 통장은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분실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4년 동안 버티다가 온 건데, 디딤시아 통장을 있다는 걸 알아내고 이제 준비해서 구청에 가서 승인 받고, 그다음에 용인 저 끝에 이제 신한은행 찾아가지고 얼마가 이제 한 500~600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오면서 길가에 이제 걷다가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손 하나 구멍이 있다는 말을 이제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럼 좀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 이제 없다가 그 순간 빈곤했겠죠. 그 돈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서로 마주 보다가 막 기쁨에 차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했던 이제 질문이, 선생님 왜 사회복지사 직업을 가지셨어요?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랐지만 어쨌든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행복해서 그냥 이 직업을 택한 거야. 뭐 이런 대답이 있지 하면서 딱 쳐다보니 행복해요? 그렇지, 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니까 이런 걸 보면 나는 행복해. 그러고 이제 말하고 이제 한마디 없이 쭉 걸어오다가 그냥 성심원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업에서 한 22년 동안 계속 관리 일만 했었어요. 정말 관리통을 하다시피. 일도 딱딱하고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오로지 이제 영리기업 같은 경우는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익이 되는 그런 일만 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제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청업체 어떻게 하면 단가를 더 내고 할까?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청업체들 단가를 내고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직업을 바꾼 이제 전환의 계기가 됐었어요. 그때는 그 중소기업 회사를 얻기 위해서 정말 일하고 결혼할 만큼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일하고는 이제 이혼을 하고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 이쪽으로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어요. 저는 어쨌든 사회복지사가 좀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공감하고 고민하는 이 자리가 좋다는 거는 자립전단 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립전단 회의를 시작한 거는 사실 제 이제 성심원에서 먼저 우리 박민희 선생님 좀 하다가 전담 용어는 자격이 있었지만 제가 한 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 중에서는 제가 제일 짧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2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자리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나오는 게 좋았었어요. 근데 저보다 다 역시 좀 더 선배들이고 다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박민희 선생님이 가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인수인계 하면서 선생님도 다 마음에 드는데 우리 지도해 주시는 소장님이 참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점이 그렇게 좋더냐 했더니 얘기는 못하고 아무튼 좋아요. 아무튼 좋대요. 가보면 알 거라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쨌든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었어요. 어쩔 때는 정말 우리 그 과제처럼 써내는 글이 너무너무 창피해서 야, 정말 이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제 보면은 뒤에 너무 이제 창피하잖아요. 정말 그때는 고심하고 썼는데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를 리더 하시는 우리 소장님이 중간중간 이렇게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막 뭐라 쳐서 뭐라 하시지 않고 그럴 때마다 어쨌든 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진지한 생각도 할 수 있었고 제 마음대로 상상 속에서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서 자립전담 회의 시간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행복해서 좋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제 대녀가 저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해서 우리 대녀가 이제 장연우라는 아이인데 POP를 배워서 정말 이거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POP를 그리면 제가 그냥 주진 않고 요거를 작품을 하나 사면서 용돈으로 제가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받아왔었어요. 여기에는 물론 중간 부분이 좀 있지만 우리가 생택지 베이비 소설의 어린 왕조에 나오는 일부 구절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힘든 거란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정말 기적이란다. 정말 저는 제 생각에도 기적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좋아 뭐 딱히 이유를 못하지만 이제 주일날 성당에 가도 아이들이 좋아서 저는 중고등 그 타임을 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 보는 대로 다 좋은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아이들을 좋아하는 방법을 할까 좀 고민 중에 있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자립전담 회의 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 좋은 분들이고 저는 선생님들 다 좋아해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저를 좋아해 주게끔 이런 기적을 위해서 좀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이죠. 저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다 언제나 좋은 날 되시길 빕니다. 분명하게 자립 7년을 하고 이 책을 같이 썼던 박설민 선생님이 어렵게 아이를 얻어서 아이를 멋지게 키우겠다고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화 연결해놨어요.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여기는 대박동 우리입니다. 출판 기념회 때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선생님들이 사진도 보내줬고 또 이렇게 최첨단 시스템으로 소감을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들쳐오고 갔어야 됐는데 제가 쫄보라서 아직 못 나가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일관형 쌤도 너무너무 그립고 함께 글쓰면서 그리고 같이 했던 얘기들이 가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그 시간을 추억할 수 있는 책이 나와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들리세요? 네! 우리 협회 이전 팀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소장님도 저희들 얘기를 책으로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들 정말로 화이팅이고 나중에라도 어디서든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이제 저자별로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혹시 나는 여기서 여기 저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몇 분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해시몬 원장 권필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책을 보니까 다들 고생하신 그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저는 그 자립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들으면서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자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은 과연 자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이한테 아무리 자립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 아이 마음에 자립에 대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일 자세를 갖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자립을 심어주는 거. 그래야 자립이 온전히 싹 트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어저께 이제 주말에 저희 아이가 30살인데 같이 이제 좀 여행을 갔다 오면서 잔소리를 좀 했어요. 이제 혼자 사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에서부터 했더니 아빠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나 혼자 이제 속에 경일기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어차피 네 인생이다 이제 그러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제 건강을 많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건강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아이랑 저녁을 먹고 이제 그냥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있는데 밤에 한 10시 넘어서 이제 편의점에 갔다 온다고 갔다 오더라고요. 갔다 와서 산다는 게 이제 사이다 하고 그 뭐 애들 먹는 사탕 비슷한 걸 사오더라고요. 그 외할아버지도 혈압이 있고 친할아버지도 혈압과 당뇨가 있다. 너도 젊을 때부터 나는 건강해야 된다 했는데 그런 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네가 자립하려면은 내가 말을 아무리 자립을 시키려고 될 게 아니라 본인의 그 마음을 열고 내가 들어야 되겠다는 자세가 먼저 주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시설의 이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리 자립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본인 마음에 가서 와 닿지 않으면은 결국 나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다 탕진하고 얻어먹으러 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아이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자립의 그런 우리가 해주는 조언이라든지 같이 본인이 결정하겠지만은 결정의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고 우리가 콘센트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꼽혀야 이게 전기가 흐르듯 선생님들과 아이들 마음이 통해야 그게 진정한 자립이 그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든아이블
원장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립 선생님들 정말 애 많이 쓰셔서 이렇게 책까지 내시고 하셔서 너무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자립이라는 말이 이제 2012년부터 굉장히 이제 강조되고 저희도 역시 옛날에 영화원이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여기서 떠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지 그걸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자립전담 요원 생기고 그래서 그 어느 집보다도 저희도 자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이제 떠나서 살게 돼도 자립전담 요원이 이렇게 아이들을 잘 챙겨주고 이렇게 관여를 해주면은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각하는 게 자립이 정말 좋지만 우리가 키우면서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집에서 가정교육을 정말 잘 시켜야 그 아이가 뭐 자라면서 엄마 꾸중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야단도 맞으면서 그렇지만 그게 본인이 생각을 하고 이게 확립이 되면서 그 다음에 20살 이후부터는 본인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집도 뭐 이제 퇴소한 아이들이 6명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그 아이들이 저희는 언제든지 그냥 집이잖아요. 아이들이 집이지 우리가 시설이라는 표현 안 쓰거든요, 잘. 그리고 와서도 뭐 제가 시설에서 뭐라고? 어디서 자랐다고?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요 이렇게 말을 바꾸고 거의 이제 시설이란 말도 쓰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나가서도 그냥 내가 홀로가 아니야. 홀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힘들고 정말 돈 없을 때 뭐 할 때라도 와서 야단을 맞더라도 그냥 와서 부비고 기대고 그냥 그럴 수 있는 그냥 그런 곳이 뭐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뭐 친아이들도 그냥 대학을 졸업했어도 항상 엄마한테 기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의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립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담당한 지 얼마 안 됐어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항상 나 너한테 정말 관심 많어 이거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항상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잠깐 나왔습니다.